차관님 잠깐 이석하셨나요? 네, 화장실 네. 자, 우리 장모님들 개인 정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외출해도 되겠습니다. 예, 뭐 합창의장 계시니까 제가 그러면 합창의장께서 잘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3 계엄 관련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2요구됐던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하루 만에 특검법안을 다시 만들고 그 다음 날에 법사위 상정하고 주말 지나서 어제 월요일에 강행 처리된 겁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헌 위법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고 독소조항도 그대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차 특검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외환 혐의가 수사 대상에 추가된 겁니다. 제목도 내란 외환 특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특검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아무도 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관, 안보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8호입니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등입니다. 자, 차관님. 예.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 가면서 전장의 정보 획득 차원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마 그때 그런 논쟁을 저희들이 논의를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논의가 됐었습니다. 예. 최근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장에 우리 정보 수집 자원이 인력이 배치가 됐다면 더 많은 정보가 수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게 했든 안 했든 우리 안보 전략상 당연히 검토할 수 있는 조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만약에 우리 관련된 인원들이 있었으면 더 많은 분야 또 깊은 분야에 대한 그 정보들이 획득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뭐 더 저희들이 아닌 다른 기관이 그건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합참의장님. 네. 대북 확성기. 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송 심리전의 일환이고 대북 전단은 과거에 김여정 하명에 의해서 전단금지법 그게 아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급히 만들었다가 통과를 시켰는데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김정은만 환영할 이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간단히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법안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니지만 군사 활동은 저희들은 뭐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한두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관님께서 이 특검법에서 특검법 전체를 평가하실 입장은 아니에요. 외환죄 수사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 이번에 있는 비상계엄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에 취해졌던 저희 군사적 조치들은 북한의 상황과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군사적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비상계엄과 연계시키면 사실 많은 군사활동이 앞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화면에 제가 형법상 외환의 죄를 띄워놨습니다. 보여주시죠?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입니다.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의 항적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서 외환의 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는 없다. 이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또는 군의 최고위급 장성 간에 북한과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리적으로도 또 우리 현실로 봐도 외환의제는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게 외환제다 이러면은 문재인 정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늦추기 위해서 정보 유출한 정황이 있습니다. 사드 교체 관련해서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배치 반대하는 단체에다가 유출하고 또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줬다 이런 혐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해서 사전 설명 차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해명까지 전달해드립니다. 이게 불과 2달 전이에요. 이게 밝혀진 것이.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서 밝혀지고 그것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 갑자기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습니다. 물론 탄핵 사유는 그것이 아닌 다른 이유를 들었지만 시기적으로도 그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을 봐도 너무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의 정상적인 활동이 자꾸 계엄 예비 조치로 오도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아까 곽규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참 의장께서 한번 보시죠. 지금 오물풍선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원점 타격 지시했다 뭐 이런 보도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런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예, 받은 적이 없으니까 지시를 거부하거나 질책받은 일도 없었겠죠? 네. 네.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합동참모본부에서 11월 28일 오물풍선 살포 상황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은 전투 통제실에 방문한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브리핑을 했는데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물풍선 관련해서 원점 타격을 하기 위한 어떠한 예비 조치나 준비도 이뤄진 사실이 없습니까? 군은 어떠한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도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게 군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대하부대가 발사 직전까지 준비를 마쳤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없고 준비는 언제든 되어 있다. 예. 네,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오전 회의를 1시간에 마칠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행